네, 연준이 일단 3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향후 미국 경기에 따라서 흐름도 당연히 달라질 것인데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전망해보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알아봐야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6년 만에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끝냈습니다. 이 자세한 회의 결과도 한 번 더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님 평가를 어떻게 내리셨을까도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의 어떤 회복 추세를 확인하고 또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도 좀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은 자산 매입을 기존 예상대로 이번 달 말 10월 말로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시기는 좀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서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의 그 좀 구체적인 내용 중에 흥미로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의 경기 둔화 움직임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양한 고용시장 지표가 시장의 유휴 노동력, 즉 슬랙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혀서 또 고용시장의 개선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명에서는 고용시장의 유효 노동력이 심각하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제로 수준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기존의 표현을 계속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연준의 현재 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의중은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과 인플레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유동적인 입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연준의 시각을 확인하는 것 경제 지표가 될 텐데요. 더 잘 나올 것인가? 아니면 꾸준히 개선이 될 것인가? 당장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앞으로 나올 각종 경제 지표도 경기 방향에 따라서 이런 정책도 향방에 걸려 있다고 과언이 아닐 텐데 일단 성장률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 2분기에 미국 경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은 사실 수치 자체는 연 한 3%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시장 컨센서스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은 사실 3분기 수치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의 어떤 경기 둔화의 폭이라든지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연준이 아직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경기가 둔화된 조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향후의 통화 정책의 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경기의 어떤 지표가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나오는 측면, 또 둔화되는 측면 이런 것들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다시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도 다시 좀 커진다.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동시에 좀 각축을 벌이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결국 금리 인상 시기가 일단 내년 하반기 혹은 그 후년으로 조금 미뤄지는 분위기인데 그 동안에 연준은 단기 자금 시장, 레포 시장을 비롯한 단기 자금 시장의 정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달러화가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글로벌 이 자금 흐름이 큰 물줄기가 이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달러화 강세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누구나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결국은 강세가 어느 정도 가다 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좀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왔을 때 좀 전체적인 방향성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 경제는 출구 모드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유로존과 일본은 통화 완화 모드가 지속됨으로 해서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 그러니까 어떤 이런 로테이션적인 그런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흥국 가운데서는 뭐 러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 또 유로존 가운데 물론 선진국입니다만은 그리스 같은 경제 여건이 취약한 그런 나라들의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불안 이런 것들은 상당 기간 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경제와의 연관성입니다. 미국 영진이 양적 완화를 종료했고 또 출구 전략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면 역시 경기가 제대로 풀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경기 회복이 된다라는 결국 우리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출구 전략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 금융시장에 입을 타격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자, 이후에 한국 경제와 우리 금융시장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거보다 좀 작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 이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산지를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고 또 특히나 국내 생산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공업 국가에서 나가는 수출 이런 것들이 크게 살아나지는 못하고 이미 지금도 그러한 양상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 경제 자체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일단 종료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미국 출구 전략 모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 1,070원대에서 지금 1,040원대까지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도 방향을 튼 것도 그러한 어떤 원화가 가치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결국 향후에도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어떤 유출입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복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 역시 1,000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의 레인지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전망이라고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한번 좀 하락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 자금의 또 유입 여부 이것이 상당한 좀 초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전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덜 좀 예민하진 않는 그런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